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필용 파트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12분. 자, 경위가 매분 50m의 속력.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나오면 50m per 그렇죠? 요거 M자 쓰기도 합니다. 미니트의 약자. 알았죠? M자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50m per MIN 쓰기도 하고요. 그냥 M자만 쓰기도 하고. 요게 분당 50m를 간다 그런 뜻이죠. 됐죠? 자, 경위가 분당 50m의 속력으로 산책을 나간 지 10분이 지나서, 그러니까 경위는 여기 있는 정화보다 10분 동안 더 오래 밖에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정화가 이제 10분 후에 매분 70의 속력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시간은 정화가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냐? 요거 니네 마음대로 놓으세요. Y라고 놓을까요? X라고 놓을까요?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참고하려고 정화를 Y분이라고 놓겠습니다. 얘를 Y분이라고 놨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위는 10분을 밖에서 더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경위는 정화보다는 10분을 더 써먹었으니까 얘를 만약에 X분이라고 놓는다면 경위가 10분을 더 써먹었으니까 X는 Y분에다 10분을 더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첫 번째 식 나왔죠? 두 번째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거리가 똑같아야 만나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는 거리가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정화의 거리, 경희 거리하고 얘하고 정화 거리하고 같다고 놓으면 돼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결국은 경희의 시간에다가 경희의 속력 곱하고, 경희의 시간은 얼마죠? X분. 경희의 시간은 X분. 거기다 곱할 거예요. 경희의 속력은 뭐죠? 경희 속력은 분당 50m. 그래서 50을 뒤에다 곱하지 말고 앞에다 곱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정화의 거리는 정화시간 곱하기 정화속력, 정화속력 곱하기 정화시간. 정화속력은 뭐였죠? 70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화의 시간은 Y였죠. 그래서 50X = 70Y가 또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Y 플러스 10을 집어넣는 대입법이 좋죠? 그래서 50, X자리에 Y 플러스 10이 들어갔고요. 이퀄 70Y. 그런 다음에 선생님처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양변을 10으로 나누는데, 잘 들어. 요거하고 곱해져 있을 때는 요쪽만 10으로 나누면 돼요. 숫자 큰 게 난 정말 싫어요. 10으로 나누면 요게 5로 바뀌면서 Y 플러스 10 남고요. 얘는 10으로 나누면 요게 없어지면서 7Y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걸 분배해주면 얼마? 자, 분배해주면 5Y 플러스 50 이퀄 7Y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왼쪽으로 가도 되지만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 그랬어? 요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아. 난 양수로 만드는 게 좋거든. 7Y 빼기 5Y니까 몇 Y? 2Y 이퀄 50 이렇게 되겠죠. 양변 2로 나누면 결론이 나왔다. Y는 얼마가 되겠니? 2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화의 시간만 물어봤거든요. 정화의 시간이 바로 Y고요. 정화의 시간이 Y니까 Y만 물어봤으니까 답을 쓸 때는 이제 뭐라고 쓰면 좋을까? 25분 후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고마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기 없으십니까? 목이 상해요. 피자 때문에. 아, 그래요? 피자 때문에 빈정을 당했다고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 풀이과정까지 정리 안 해도 좋은데요. 요거 12개는 적어 놓으시면 되죠. 피자는 상관없어요. 피자 먹고 왔어요. 피자 먹어요. 네. 자, 정리하셨습니까?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 10%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800g 섞었으니까 그릇을 굉장히 크게 그려놓을게요. 됐죠? 자, 선생님 소금물 문제는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푼답니다. 6% 소금물, 10% 소금물, 여기 6%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얘는 10%입니다. 6% 소금물, 10% 소금물 섞어서 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8% 소금물 800g이 됐으니까 8%라고 여기다 써놓고요. 800g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800g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짱이에요. 틀판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섞어서 8% 소금물 800g을 만들 때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요거 몇 그램, 요거 몇 그램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각각 몇 그램, 얘는 x하고 y라고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뭐라고 쓸까? 흰색으로 요거 흰색으로 여기 xg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뭐라고 쓸까? yg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식 나오고요. 여기서 식 나오고요. 여기서 식 나옵니다. 잘 들어봐. 식은요, 너하고 너하고 합쳐서 너니까 x 더하기 y는 800. 이건 너무 쉽습니다. 뭐라고요? x 더하기 y는 800. 너무 쉽죠. 그리고 위에 거 식은요,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 양.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강조한 거 소금의 양 공식 지난 시간에 10번 정도 읽어줬는데 그거 외우고 있어야 되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죠? 끝. 야, 여기 봐. 소금이 이렇게 녹아있을 거야. 처음에는 소금을 이렇게 넣는데 덩어리로 들어갔다가 이게 퍼진 거죠. 퍼져서 소금물이 된 거거든요. 그쵸?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요만큼 소금이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소금이 좀 있을까 없을까? 10% 소금물이니까 요거보다 좀 더 짠 물이니까 여기도 소금이 있겠죠. 너랑 섞었죠? 섞었으니까 여기는 소금을 어떻게 표시해주면 좋을까? 각소금 2개. 요 소금하고 요 소금하고 2개 양이 퍼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 소금의 양에다 요 소금의 양 더하면 요 소금의 양 되는 거야. 됐니? 불러. 요거 소금의 양 어떻게 된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얼마? 6 곱하기 소금물 얼마? x 플러스 요거 소금의 양 어떻게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y 이퀄 얘는 소금이 어떻게 돼? 100분의 농도 얼마? 8% 곱하기 소금물 800g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한 거 이건 되게 쉬운 식. x 더하기 yg은 800g입니다. 뭐라고요? x 더하기 y는 800g입니다. 이렇게 12개를 써놓으면 요거 2개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100 곱해봐. 100 곱하면 분모 100이 없어지는 거예요. 100 곱하면 여기 분모 100, 분모 100이 다 없어지죠? 그럼 여기 뭐 남을까? 6x. 여기 뭐 남을까? 10y. 그 다음에 여기 뭐 남을까? 88이 64 깜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거는 쓰기 전에 이거 위에 거 다시 한번 또 2로 나눠.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 2로 나누면 3x, 2로 나누면 5y, 2로 나누면 얼마? 3200. 됐죠? 그리고요, 밑에 거는 3 곱해. 3 곱하니까 뭐니? 3 곱하면 3x, 3 곱하면 3y, 3 곱하면 2400. 됐습니까? 그래갖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가감법으로 빼주겠습니다. 3x 없어졌죠? 5y에서 3y 빼니까 몇 y? 2y. 3200에서 2400 빼면 800. 2로 나누면 y가 얼마 나왔습니까? y는 400이 나왔습니다. y 400 나온 거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제일 쉽잖아. 요 식에다 집어넣는 게 짱이야. y에다 400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400 이항하니까 x도 얼마가 될까? x도 400이 되겠죠. x도 400. 답을 쓸 때는 x 400, y 400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되죠? 400g, 400g. 각각 400g, 400g. 자, 집중하세요. 시험식. 자, 두 소금물 A, B가 있다. A 소금물 100g. 야, 그림 그리려니까 그러면 10대니까 g은 밑에다 쓰는 게 좋아요. 100g. B 소금물 200g. B 소금물 200g. 섞으면 더하기. 섞었죠? 그
그래가지고 6% 소금물이 되었다. 6% 소금물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섞은 거니까 큰 그릇 끓여서 6% 소금물이니까 퍼센트는 위에다 쓰자 그랬죠? 6% 소금물이 되었다. 됐죠? 또 하나 여기서부터 다시 그림 그릴 겁니다. 또 그림 그릴게요. 뭐라고요? 200g A소금물 200g 그 다음에 B소금물 100g 섞었죠? 100g을 섞었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8% 소금물이 되었죠? 8% 소금물이 되었으니까 섞은 거니까 그릇도 크게 해서 8% 소금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됐죠? 그럼 그림 보면 얘네가 식이 다 나와요. 생각해봐.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요놈이니까 이거 몇 g이냐 안 가르쳐주죠. 그러나 당연히 300g이라는 거 가르쳐준 거니까 이렇게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이 잘 보인다니까. 소금물 문제는 그림으로 풀어요. 200하고 100도 하니까 요거는 몇 g입니까? 300g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끝에 뭐 물어봤나요? A, B 소금물 각각 농도죠? 농도니까 요거 X 퍼, 요거 Y 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X 퍼, Y 퍼 그렇죠? Y 퍼센트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구현이도 가끔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에 지금 내가 Y 퍼 그랬으니까 뭐랬는지 알아? Y 퍼 지 혼자서 이러고 있어. 자동차 와이퍼. 와이프 이거야. 뭐야 저거? 야 진짜.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소금의 양으로 식 하나 나온 거고요. 여기서 소금의 양으로 식 나온 거예요. 소금 양. 그래서 선생님 그날 10번 얘기했고 조금 아까 한 번, 지금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100분의 농도 X에다가 소금물 100.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또 봐봐. 100분의 농도가 Y죠? 100분의 Y 곱하기 소금물 200. 이퀄 100분의 6 곱하기 300.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식도 100분의 X 곱하기 200. 100분의 Y 곱하기 100. 100분의 8 곱하기 300. 그래서 밑에 공식이 된 거예요. 됐나요? 쉽죠? 그림에서 소금의 양으로 식 두 개가 나오는 소금물 문제. 아까하고 스타일이 틀립니다. 아까는 하나가 그램으로씩 나오고 하나가 소금의 양으로씩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둘 다 소금의 양으로씩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저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풀까요? 자, 말해! 됐죠? 무슨 말인지 몰라. 공독에 약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공독에 약분하면 여기 2y예요. 요거 공독에 약분하면 3, 6, 18. 됐습니까? 제발 숫자 큰 거 갖고 놀지 마세요. 밑에 거 공독에 지우니까 몇 x? 공독에 지우니까 몇 y? y. 그 다음에 여기 공독에 지우니까 3, 8이? 24. 위에 거에다가 뭐 곱할까? 2 곱하세요. 자, 노랗게 그냥 쓸게요.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2x. 2 곱하니까 4y. 2 곱하면 36. 됐죠? 그래갖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2x 없어졌죠? 4y에서 y 빼니까 몇 y죠? 3y. 그 다음에 36에서 24 빼봐. 얼마? 3으로 나누니까 y는 얼마? y 4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밑에 게 더 좋다. 여기 위에 거 숫자 크게 해놨으니까 위에 거에다 y에다 4 집어넣을게. 2x 4 들어갔고요. 이퀄 24. 이거 이항하니까 2x는 20이죠. 2x는 20이니까 x는 얼마? 10.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돼? 10%, 4%라고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정말 쉽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어금니 끝에 끼어있는 고춧가루를 뽑아서 옆에 친구한테 먹여보세요. 되게 쉬운가 보다. 한 명도 실천하는 학생이 없네. 소영이 봐. 몇 달 소영이. 자, 필요할 것도 없죠? 그냥 지워버릴게요. 헐. 복사할 거였어요. 필요할 것도 없죠? 꿈을 났어요. 저요. 야, 이것만 알면 되지. 뭘 필요할 게 뭐 있어. 가만 적어놓은 거예요. 꿈을 나타나면 절대하세요. 저도요. 뭐 드립이냐? 네? 드립이야? 진담이에요, 진담. 다음인데요. 드입이냐고, 드입. 아, 잘했네요. 드립이 아니면 그럼 날출이냐? 날출?
입출? 아 진짜 싫다. 그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머리 아파. 보고 싶은데. 입출 거꾸로 출입? 네. 각시탈? 안 해요? 팔짤? 진짜 안 봐서 그냥 나한테 매. 아, 선생님 그 핸드폰 그 벨소리가 각시탈! 그거 잠깐 했었어요. 들려주세요. 잠깐 했었습니다. 들려주세요. 싫어? 네. 자, 지지난 시간에 공식 설명하면서 증가 문제는 뭐를 XY로 놓으라 그랬죠? 그거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저 당첨. 그래, 전년대비. 전년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년 또는 전년 거, 지난해 이런 것들을 XY라고 놔주셔야 돼요. 보세요. 작년 어느 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죠. 자, 남학생,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문제 끝에 그랬죠. 그래서 남자를 X, Y를 여학생을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벌써 10 나왔네요. 자, 작년 어이 미친놈 이거 올해네요.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됐니? 이거 XY라고 놓으면 망하는 거야. 왜? 올해 물어봤어. 올해. 그러면 뭐를 XY라고 놓을까? 작년 남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존귀하니까 한문을 써서 작년 여학생,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을 각각 X하고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하고 Y하고 더하면 뭐가 될까요? 1000명이네요. 작년에 남학생, 작년 여학생 X하고 Y 더하면 1000명? 요식을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는 두 번째 식인데요. 두 번째 식 볼까요? 올해의 증가 분량에서 전체적으로 5명 감소. 여기까지가 식입니다. 잘 보세요.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남학생은 6% 감소. 작년이 X명이거든요. 남학생 X명이거든요. X명의 6% 감소는 100분의 6을 빼주시면 돼요. 자, 요게 X명에 대해서 100분의 6%, 요게 6% 이렇게 빼주시면은 감소입니다. 그리고요, 여학생은 4% 증가했으니까 여학생 명수 Y명에 대해서 4% 증가하니까 오히려 100분의 104예요. 100분의 104. 100분의 100이면 그대로고요. 됐죠? 100분의 104. 100분의 얼마? 100분의 증가만 따지면 4%죠. 100분의 4% 증가했고요. 그리고요, 감소하고 증가는 플러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명이 됐으니까 이퀄 5명 감소니까 마이너스 5라고 식을 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감소는 마이너스, 증가는 플러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5명 감소니까 5명. 선생님 이게 명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X명에 대한 6%의 명수예요. 퍼센트 못하면.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간 거죠. 선호는 절대로 안 봐. 이상하게 책을 안 봐. 여기 안 봐. 좀 봐. 또 이제 또 보라고 하니까 또 보는 척 하고. 그러지 마. 정확히 봐. 자, 됐니? 그럼 칠판 보시고요. 이 두 식을 풀면은 XY가 나오게 될 거고, XY는 작년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됐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얼마 곱할까? 100 곱해. 100 곱하면 마이너스 6X. 100 곱하면 4Y. 100 곱하면 분모백이 없어집니다. 100 곱하면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위에 거는 그대로 써볼게요. X 플러스 Y는 1000이라고요. 됐죠? 밑에 거 2로 나눠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위에 거에 4 곱해도 돼요. 4 곱하세요. 4 곱하면 얼마? 4X. 4 곱하니까 4Y. 4 곱하면? 100이잖아요. 어? 100이잖아요. 1000. 4 곱하면 40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빼버릴게요. 요번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는 게 좋아. 이거 플러스로 만들 겸. 빼면 4X 플러스로 바뀌죠? 얼마? 10X. 4 빼기 6이니까 10X. 그 다음에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그 다음에 이것도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얼마? 4,500. 됐나요? 공한개 지우면 X는 450명입니다. X가 450명이니까 Y도 구해놔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봐. X에다 450명 집어넣으면 Y는 얼마? 550명이 되겠죠. Y는 550명. 작년에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올해 남자 여자를 구하라 그랬잖아. 올해 남자 여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올해는 아까 남자가 6% 감소했잖아. 6% 감소했으니까 450에다가 100분의 6%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4 곱해야 돼요. 뭐라고요? 450에다가 100분의 94 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6% 감소했으니까 94%만 남아있는 거거든. 그죠? 94%가 올해가 된 거기 때문에 작년 450명에다가 100분의 94 곱하셔서 약분 잘해서 정리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됐지? 근데 여학생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긴 했지만 여기 봐. 여학생까지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학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 1000에서 빼면 망하는 거야. 1000에서 빼면 망해. 작년이 1000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5명이 감소했으니까 1000명에서 5명 빼서 올해가 몇 명이야? 올해는 995명이거든. 올해 995명이니까 올해에서 남학생 423명. 요게 올해 남학생이니까 올해 남학생 423명을 빼주시면 요게 572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마지막 공식 1문제는 집 한 채를 뭐로 알아? 집 한 채 1. 물 한 통 채운다. 호수 틀어가지고 역시 1. 됐죠? 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잖아. 1문제. 그치? 1문제예요 1. 1문제는 무조건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할까? 집 한 채라고 할게요. 집 한 채. 집 한 채 짓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집 한 채 완성이니까 집 한 채. 그래서 우변은 무조건 1인 겁니다. 집 한 채 지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지어지냐 하면요. 자, A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회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분의 1채 집을 짓든지 7분의 1채 집 짓든지 8분의 1채 집 짓든지. 그래서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회량을 X라고 놓으세요. 그리고요, B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놔주세요. 그런데 A, B가 함께 일해갖고 며칠 일했죠? 6일 일했죠? 하루 동안 요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A가 6일 일했으니까 여기다 6 곱하면 6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B도 같이 일했거든요. B도 6일 동안 일했으니까 B 일의 양 Y에다 6 곱해서 6Y를 더한 거죠. 요게 A라는 사람이 일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B라는 사람이 일한 양이에요. A 일한 양, B 일한 양, 6일 동안 일한 양을 더해서 집 한 채가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볼까요? 요번에는 그 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똑같은 일을 A가 2일 동안 일하고 B가 12일 일했대요. A가 2일 일했으니까 2X죠. A가 X니까 2X, 2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12일이니까 12Y를 더해주면은 역시 집 한 채가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능곡은 아마 작년까지 안 나왔지만 올해 낸다면 여러분들 만점망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됐죠? 12개만 찾으면 그 다음엔 발가락으로 풀린다. 자 보세요. 위에 거에다가 2 곱해. 밑에 거에다 3 곱해도 되고 위에 거 2 곱해도 돼. 2 곱해 얼마? 12x. 그 다음에 얼마? 12y 이퀄 2가 되겠고요. 밑에 건 그대로 쓰세요. 2x 플러스 12y 이퀄 1. 됐죠? 그래갖고 빼줄게요. 빼면 12x에서 2x 빼니까 10x. 12y 없어졌고요. 2에서 1 빼면 1. 그래서 x는 10분의 1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분의 1채의 집을 짓는 거야. 다시 한번 10분의 1채의 집을 짓는 거죠. 자, Y도 구해 놓으셔야 돼요. Y 구하려면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위에 거에다가 X에다가 10분의 1 집어넣어 볼까요? 자, 위에 거 6 곱하기 얼마? 10분의 1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플러스 6y 이퀄 1 됐죠?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10분의 6이죠? 이항하면 6y 이퀄 1 마이너스 10분의 6. 10분의 10에서 10분의 6 빼면 요게 10분의 4입니다. 그래서 6y 이퀄 10분의 4가 되겠고요. 양변 6으로 나눌 때 분모에다 6 써주면 요게 6으로 나눈 거예요. 6으로 나누면 1y죠? 1y. 그리고 요거 약분되는 대로 약분해 보세요. 2 요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얼마 남았니?
5 남았고 얘는 2 남았고 얘는 다시 6 남았고 다시 또 이렇게 약분되죠? 천천히 약분하세요. 2 약분하니까 1 남았고 3 남았고 5 남았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y가 15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 y는 바로 뭡니까? B라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15분의 1채의 집이 이만하다면 뭐 여기 기초까지 이 정도 집을 짓나봐. 15분의 1채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B가 하루 동안 15분의 1채의 집을 지으니까 만약에 혼자서 집 다 지을 때까지 며칠 걸리는지 보면 15일이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15일 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5분의 1이라고 y가 나왔지만 답을 쓸 때는 15분의 1은 하루 동안 한 거니까 15일로 고쳐서 답을 택해주시면 된다. 1분 30초 남으면 주는 거지. 어떤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 A 호수로 9시간 채우고 아까 금방 전에 문제 집 짓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물 한 통 채우는 거니까 역시 오른쪽이 1입니다. 집중하세요. 근데 A 호수로는 9시간 채웠으니까 A 호수로 이번엔 시간입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담을 수 있는 물의 량 1시간 동안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X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B 호수로 1시간 동안 담을 수 있는 물의 양 1시간 물량이라고 간단히 씁니다. 물량을 얼마? Y라고 놓을게요. 됐죠? 1시간 동안 들어가는 물의 양. 됐죠? 그러면 자 A 호수로 9시간 일했으니까 9하고 X 곱해버리면 되고요. B 호수로 2시간이니까 2하고 Y하고 곱해버리면 첫 번째 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식이야. A 호수 3시간이니까 3X 그 다음에 B 호수 6시간이니까 6Y 이퀄 물 한 통. 됐니? 아까보다 더 쉬운 거죠. 그럼 이거 연립하면 XY 나와 안 나와? XY가 또 아까처럼 뭐 나와? 분수로 나오죠? 네. 분수로 나오면 밑에 게 바로 답입니다. 됐나요? 안 풀 거예요? 오케이? 안 풀면 되겠죠? 뭐 이거 정도 못 푸는 사람 없겠죠? 활용 끝. 끝났어요 벌써? 네. 자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헐. 부등식. 30분 남았어. 그럼 진도 나가야죠. 왜요? 내 맘이에요. 진짜. 다른 활용 엄마한테 읽을까 유지야? 싫어요. 유지 어머니. 무슨 하듯이. 엄마 회원테스트 시킬 거야. 자 부등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킬 거야. 자 부등식이란 무엇이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개의 부호가 식 속에 들어있으면 부등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부등식일까요? 부등식이에요. 아무리 간단해도 부등호 들어있으면 부등식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부등식일까요? 네. 아직인데? 네. 부등식이에요? 네. 어떤 미친놈은 X만 있어야 부등식인 줄 알아. X 없는 거 부등식이 아니래. 근데 거짓 부등식이죠. 부등식이 아닌 게 아닙니다. 거짓인 부등식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부등호 있으면 무조건 부등식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얘는 X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1차 부등식인 거고요. 그렇잖아.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 부등식. 얘는 그냥 거짓 부등식. 얘는 참인 부등식. 거짓.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네 글자로 거짓부렁이라고 해요. 무슨 글자인데요? 거짓부렁. 드립이에요. 재밌네요. 자, 부등식 얘기했고요. 부등식의 해는요. 그냥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잘 풀어서 해를 구하면 바로 그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만약에 이거 보세요. 2x 10보다 크다.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면 양면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x 됐죠? 2로 나누면 5 됐죠? 이게 바로 해입니다. 됐죠? 이게 부등식이고 이건 해예요. 됐죠? 오케이? x는 5보다 크다. 그리고 이걸 수직선에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지원아 1, 2, 3, 4, 5, 6 됐죠? 5보다 크다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하고 빗금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 색칠하면 큰일 나요? 그건 이상해요. 등호가 없으면 색칠하지 않고 빵꾸 뚫어 놓습니다. 되나요?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안 풀어요? 응? 네? 얘는 처음이야.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보자.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라 그랬죠? 어떤 수 x의 3배는 여기까지. 그러면 3x죠 뭐. x의 3배니까. 3배는 5에서 x 뺀 거 써놓겠습니다. 5 빼기 x예요. 5에서 x를 뺀 값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 주어가 작은 거예요. 이 새끼는 작다. 이 새끼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 얘가 작은 거니까 이쪽이 큰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거 부등호 거꾸로 해갖고 틀리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작으니까 그죠? 주어가 서술어에 걸리죠. 그죠? 주어가 서술어에 걸려서 얘가 작은 거니까 오른쪽이 큰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플란만 안 했습니다. 10만 세우라 그래서 10만 세웠고요. 정연이의 15년 후의 나이는 여기까지가 주어죠. 현재 나이 X살이라고 가르쳐줬네요. 현재 나이 X살의 2배 하고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쓰고 요거 쓴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죠. 자, 현재 나이가 X살이거든요. 얘들아, 현재 나이가 X살이니까 정연이 15년 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5살이죠. 뭐. 현재가 X니까 거기다가 15살, 15년 늙으니까 X 플러스 15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써봐. 현재 나이 X살의 2배니까 바로 2X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비교가 돼 있네요. 뭐라고? 이 새끼는 이상이다. 얘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상이다. 됐습니까? 진짜 쉽죠? 자, 그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x가 집합 이거의 원소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니까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방정식하고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다. 부등식을 풀 때 단 주의할 게 있다. 뭐니?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뀐다. 그것만 외우시면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금방 방정식 활용까지 풀고 왔죠? 방정식 활용까지 풀고 왔죠? 완전히 똑같다. 뭐만 틀리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꿔. 이거 노래를 외워. 나 이 노래 뭔지 알 것 같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꿔. 음수를 야 랩은 노래가 아니냐? 내 노래 맞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바뀌어. 누나 첫 시간이래요. 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오래간만에 이 노래 기억났네. 자, 음수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를 바꿔주십시오. 됐죠? 선생님 저 강제로 미친 짓 한번 해볼게요. 정석으로 안 풀고 비정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야, 한번 들어봐. 비정석으로 풀어볼게요. 3x를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떤 미친 짓이 되나 볼게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 음수이 그대로 내비두고요. 잘 들어. 요 1이 왼쪽으로 가봐.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2항만 했으니까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x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생기죠. 됐죠? 요거 계산하면 음수 3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됐나요? 음수 3 작거나 같다. 음수 3x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런 다음에 요게 없어지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부등식의 답이거든요. 요거 없애려면 양변 음수 3으로 나눕니다. 음수 3으로 나누면 요거 없어지고 x 됐고 음수 3으로 나누면 1이 되죠. 음수 3 나누기 음수 3은 1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뭐라 했지?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 바꿔주셔야 돼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수로 요 과정에서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바꿨거든요.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됐나요? 자, 그런데 잠깐만 갈게요. 선생님,
왜 이걸 일부러 오른쪽으로 가서 음수로 풉니까? 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본 거고요.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풀어볼게요. 정상적인 건 음수 1을 절로 보내는 거죠. 절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니? 3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으로 나누면 양수 3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안 바뀐다. 양수 3으로 나누면 x, 3으로 나누면 1, 부등호 안 바꾸죠. 선생님 이거하고 다 틀린데요. 똑같은 거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십니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십니다. 똑같은 답이에요. 됐죠? 요걸 요렇게 쓰면은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를 어떻게 한다? 바꾼다. 아, 여기. 진짜 지금 이거가. 아니,